하게 얻을 수 있는 컨트롤들을 사용해서 정확한 시그널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엔티바디 베이스의 약간 분석법이라고 하면 기존의 엔티바디 베이스 분석법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넌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해서 시그널을 내는 등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그래서 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엔티바디를 셀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300여 개 어세이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지만 약 15개의 엄격한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한 한 5,400여 개 풀만 현재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이후 이런 풀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나 결과 어떤 프로덕트들을 사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링크 프로덕트는 총 약간 익스플로어, 타겟, 플랫, 포커스라는 세 가지 단계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실험 진행을 처음에 디스커버리 하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 해서 밸리데이션 하거나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기술력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약간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은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하신 후에 뭔가 밸리데이션을 하셨을 때 동일한 분석법으로 매우 코릴레이션 높은 결과를 통해서 실험 결과들을 검증하실 수 있다는 데 매우 장점이 있고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면 대량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익스플로어와 리빌 그리고 타겟 질병이나 패스웨이 분석으로 대하여 단백질들을 모아놓은 타겟 96과 타겟 48 그리고 원하는 단백질들만 보실 수 있는 커스텀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연구하시는 목적이나 약간 관심 있는 단백질들 그리고에 따라서 실험하시려는 샘플 수 등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실험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실험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제 실험 진행하고 저희가 퀄리티 체크, 그다음에 어널리시스에서 결과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진행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약간 주의 깊게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은 샘플 준비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퀄리티 컨트롤 단계가 없기 때문에 샘플 준비나 약간 상태가 이후 단백질 발현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하신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샘플 준비하셔서 마이너스 80도씨 보관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DNA나 RNA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고 뱅킹되어 있는 샘플들로 이제 단백질 실험을 하셔서 다시 멀티오믹스 분석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바이오 뱅킹이나 아니면 장기 보관된 샘플을 사용하여서 실험 진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샘플 준비를 하셔서 또는 샘플을 중간에 녹여서 사용하셨을 때도 4도씨나 저온에서 처리를 하여서 매우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매우 오랜 기간 한 30년에서 50년 된 샘플도 2회나 4회, 2회 8회 정도 얼렸다 녹였다 하셨을 때도 단백질 결과에 크게 문제가 없음을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 데이터에서를 통해서 올링크에서 이미 밸리데이션에서 진행을 해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셀이나 티슈, 시럼 플라즈마를 준비를 하셨을 때 안정적인 온도로 진행을 하셨다면 장기 보관된 샘플로도 단백질 실험을 하여서 결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샘플 타입은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리스트는 오링크에서 밸리데이션 해놓은 샘플 타입입니다. 이 중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샘플 타입은 저희 마크로젠에서 현재 진행한 샘플 타입이고요. 오링크에서 밸리데이션 해놓은 그러니까 샘플 타입 아니고도 현재 저희 쪽에서 발프 샘플이나 아니면 버자이널 스왑, 그 다음에 스킨 스왑 같은 샘플 자체적으로 실험 진행한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진행은 토탈 블러드나 FFP 수틀 실험 진행은 권장하고 있진 않은데 이 이유는 오링크뿐만 아니라 다른 멀티오믹스
멀티플렉스 단백질 플랫폼들도 안전하게 단백질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형태 변화를 줄 수 있는 샘플 타입, pH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샘플에서는 실험 진행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샘플 타입 어떤 것으로도 단백질을 만약에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실험 진행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우선은 저희 쪽에 샘플 입고되면 샘플 QC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샘플 QC는 전체 샘플을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셀이나 티슈 같이 단백질 추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농도 정량을 해서 드리고, 그 외에 실험이나 플라즈마, CSF, 셀컬처 미디어 같이 볼륨으로 실험 진행하는 샘플들은 농도 측정 없이 실험 진행이 됩니다. 실험한 후에는 이제 QC 결과 리포트를 드리고요. QC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과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로 데이터, 이제 고객 연구자분들이 직접 분석하실 수 있게 로 데이터 파일을 드리고 있고, 각각의 실험 진행들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 파일, 그리고 이제 DEP 분석 결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각각의 플랫들은 QC 플랫이나 DEP 플랫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미지화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단백질 실험 결과, DEP 분석 결과가 약간 처음 받아보시기 때문에 생소하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실험 이후에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들, 어떻게 보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또 상담을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험 진행한 후에 요청 주시면 방문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어널리시스 리절트에서 결과들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백질 결과 RNA와 동일하게 익스프레션을 보긴 하지만 단백질 결과는 폴드 체인지보다는 분석한 샘플들의 p-밸류 값이 안정적으로 유의하게 변하는 수준에서 폴드 값이 업다운 되는 그러니까 단백질의 발현량이 변하는 걸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은 그룹의 샘플 수를 통계 처리를 하셔서 보실 수 있게 최대한의 많은 N수로 진행을 하셔야 유의하게 변화하시는 단백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볼케이노 플랫이나 박스 플랫으로 결과 비교해서 드리고 있고, 폴드 체인지 값으로 결과를 컷오프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진 않지만 그룹 내에서의 단백질의 발현 변화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바 플랫으로 해서 결과를 해석하시는데 유의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 분석을 하기에 저희 마크로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지사를 통해 법인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소마젠과 국내 마크로젠의 단백질 분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유럽 법인까지도 확장하여서 서비스 진행할 예정으로 다양한 대량의 단백질 분석 서비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의 약간 염기 서열 분석 업체답게 노바식이나 약간 일루미나의 노바식 장비 등을 다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일하게 지금 얼티마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UK 바이오뱅크의 프로젝트와 동일한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진행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재 서비스 시작한 지 3년 만에 한 2만 5천 건 정도의 시료를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임상 서비스는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료를 분석한 경험도 있어서 이미 다양한 시료의 전철이나 트러블 슈팅 경험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통계 분석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들, 앞에 기본적으로 보여드렸던 기본 분석 외에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분석이나 인리치먼트 분석을 제공해 드리려고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리치먼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발현 변화를
업다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한 개의 단백질이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의 발현 변화가 어떤 생물학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보시는 것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DEP 분석 결과는 어떤 플랫폼을 쓰시든지 기본 서비스로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각의 단백질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대한 분석 파이프라인도 지금 준비 중으로 PPI 분석 결과도 곧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단백질 분석들은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링크 분석했던 결과들을 스터디 케이스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 개발이나 질병 연구, 생명 현상 이해 등 지금 연구하시는 모든 영역의 마지막 단계 단백질 분석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바이오마커 발굴에 연구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는 오베리안 캔서에 를 분석을 하는데 약간 익스플로어 HT를 사용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연구 목적은 난소암의 초기 진단을 하는 마커로 단백질 마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베리안 캔서 말고도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초기 진단 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단백질 연구를 많이 진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시즈 리서치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백혈구 다양성의 변화를 약간 연구한 논문이고요. 연구 결과로 당뇨병성 심장합병증이나 약간 혈액내 염증 유발 단백질과 연관성을 예측을 하였고, 충남대병원 연구팀에서 내분비약회 최우수 연재상을 수상할 만큼 단백질 결과와 연묻혀서 임상적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 연구팀은 저희 마크로젠에서 오링크 타겟 48 사이토카인과 이면 서벨리언스 패널을 이용하여서 실험 실행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리서치 부분에서 이러한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약간 약물의 도즈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토피 환자에서 적정 도주의 약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약물을 처리하고 한 후 전후 변화에 대한 부분도 단백질 분석으로 같이 확인해 주신 사례입니다. 또한 휴먼이나 마우스뿐만 아니라 멀티오믹스 분석을 해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지만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장내 미생물의 시기에 따른 변화가 호스트의 약간 이뮨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오링크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요. 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휴먼이나 마우스 패널로만 샘플로만 실험이 진행하지만 장내 미생물이나 식물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도 호스트와 인터랙션을 보시는 연구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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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지니너스에서 스페이스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니너스의 홍성식입니다. 저는 스페셜 트랜스크립톤과 프로테오믹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페셜 멀티오믹스를 분석할 수 있는 스페이스 인사이트라는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설명드리고 스페셜 프로테오믹스가 왜 분석이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이제 그 멀티오믹스를 분석할 수 있는 스페이스 인사이트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니너스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너스는 2018년 설립을 했고요. 2011년에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65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그중에 20여 명의 직원이 AI와 BI를 비롯한 멀티오믹스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일본의 GXD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GXD는 지놈 곱하기 데이터의 줄임말로 유전체 진단과 신약 개발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니너스는 2018년 NGS 기반의 유전체 사업을 기반으로 설립을 하였고 그 이후에 싱글셀과 공간 오믹스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여러 대학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환자 치료 반응을 포함한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였고요. 그를 기반으로 제약사가 필요한 유전체 AI의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공간 오믹스 분석 역량을 인정받아서 일본의 자회사 GXD를 설립하였고요. 몬스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일본 제약사 대상으로 솔루션 플랫폼 사업을 출시하였고 일본의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몬스터 프로젝트는 일본의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한 암 다중 오믹스 분석 프로젝트입니다. 19개의 글로벌 제약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270개의 병원이 참여하여서 1,500명 이상의 환자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치료 연계한 공간 오믹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제약사들과 협업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니너스가 국내 빅5 병원과 공동 연구로 환자의 치료 정보를 연계한 공간 오믹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오믹스 분석 기술의 역량을 바탕으로 싱글슨과 공간 오믹스 분석의 기술에 대한 논문을 네이처, 캔서 그리고 셀에 다수 출간하고 있고 많은 인용을 통해서 그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오믹스 기술의 발전이 티슈에서 홀 트랜스크립톤 그리고 싱글셀 RNA 그리고 이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톤 순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홀 트랜스크립톤 같은 경우는 조직 전체에서의 발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싱글셀 RNA-식을 통해서는 캔서셀과 이문셀에서의 각각 세부 발현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톰을 통해서는 조직 내에 어떤 세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 공간 정보를 그리고 얼마나 발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오믹스 발전에 발맞춰서 지니너스에서는 테네스 지노믹스의 크로미움, 비지움 그리고 지니움을 셋업하였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싱글셀과 공간 전사체를 바탕으로 세포 유형과 발현 차이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치료 정보와 공간 전사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스터디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헐투와 페어를 이루는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헐투와 타겟 캔디데이트 ABC가 있었고 그 각각의 캔디데이트가 헐투와 어떻게 얼마나 같이 발현하고 있는지 코익스프레션 정도를 공간 전사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고 타겟 A가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헐투에 대한 리스펀드와 넌 리스펀드 간 치료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펀드에서는 캔서 에피테리얼에서 헐투의 트랜스크립트는 ERBB2가 많이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늘색에 다시 타겟 A인데 타겟 A가 헐투와 가까이에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넌 리스펀드 같은 경우에는 ERBB2가 발현이 적지만 근거리에 타겟 A가 발현함으로써 리스펀드와 넌 리스펀드 모두 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가 잘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성능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헐투와의 코릴레이션과 이런 스페셜 코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 캔디데이트 간의 타겟 A가 가장 좋은 후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의 최종 타겟은 단백질이므로 공간 트랜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단백질까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헐투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과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과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고 캔서에서는 아담10이나 아담17과 같은 프로테이스에 의해서 ECD 도메인이 잘려서 P95 허투와 같은 트렁크레이티드 폼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P95 허투 같은 경우는 카이네이스 액티비티는 남아있지만 트러스트 주맙이나 TDXD와 같은 치료 약물은 ECD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잘려나가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트랜스크립트만으로는 이게 헐투가 발현한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이게 트렁케이티드 폼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D나 ICD 같은 요거 타겟하는 안티바디를 통해서 프로테인 레벨을 확인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녹색 부분 같은 경우는 ECD가 잘려나가고 ICD만 남아있는 폼이기 때문에 이런 트러스트 주물이나 TDXD 같은 약물이 잘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DL1 같은 경우는 트랜스크립트와 프로테인 간의 코릴레이션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인 레벨로 발현 패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PDL1이 발현하는 경우는 그 면역 활성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약물 단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ECD의 발현을 확인해서 치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 투 셀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크립트만으로는 분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프로테인 레벨로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펜시K가 포지티브인 튜머 셀에서의 PD-L1과 그리고 CD8 포지티브인 이뮤 셀에서의 PD1이 단백질이 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근거리에서 셀 투 셀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트랜스크립트 레벨에서는 발현하는 정도만 볼 수 있지, 이게 가까이에서 실제로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B셀의 디퍼런시에이션 과정도 단백질 레벨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CD20 포지티브 B셀에서 안티젠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HLA-DR이 활성화되는 것을 단백질 레벨로 확인할 수 있고요. 플라즈마 셀로 분화하게 되면은 이제 LHDR이 활성이 감소하고 CD138 같은 경우가 발현하는 것을 단백질 레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타입 어노테이션도 굉장히 분석할 때 중요한 영역인데요. 트랜스크립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CD45 같은 경우는 이게 발현하는 것만 볼 수 있지 이제 나이브 T셀인지 메모리 T셀인지 구분이 불명확한데요. CD45 RA와 RO의 단백질을 바탕으로 발현 패턴을 확인했을 때 이제 나이브 T셀과 메모리 T셀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셀 타입 어노테이션을 조금 더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T셀도 이제 서브 타입을 구분할 때 진유형 기반의 클러스터링에서는 이제 전체 T셀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이는 반면 이제 단백질 레벨로 CD3와 CD8 그리고 CD4를 봐야지만 헬퍼 T셀인지 사이토토식 T셀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트랜스크립tom 중심의 연구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펑셔널 프로테인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테인 레벨까지 포함한 공간 오미스 분석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앞서 많은 연사분들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상용화된 공간 단백질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피리온 같은 경우는 메탈 태그를 사용해서 매스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장비고요. 40여 개의 프로테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메탈 아이소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 프로세스가 없고 이제 시그널이 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쿠아의 피노사이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DNA 바코드가 레이블링된 안티바디를 사용하고 그의 상부적인 리프터가 레이블링된 형광을 멀티사이클링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100개 이상의 마커를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고요. 레졸루션이 0.25로 싱글셀 단위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규모 코호트의 레퍼런스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테니의 맥시마 같은 경우는 FITC나 APC 같은 형광이 레이블링된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사이클릭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요. 100개까지의 프로테인을 동시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밀테니에서 밸리데이션된 안티바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없던 항체라도 커스텀 컨주게이션이 가능합니다. 지니너스에서는 일본의 GXD와 한국의 지니너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분석 플랫폼이 모두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테넥스 지노믹스의 이제 지니움 슬라이드에 샘플을 준비한 다음에 지니움 어널라이저로 트랜스크립톰을 분석합니다. 동일 슬라이드로 이제 하이페리온이나 아코야나 맥시마의 이 스페셜 프로테오미스를 분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 슬라이드로 HNE, 스테이니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병리 이미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를 지니너스의 죄송합니다. 스페이스 인사이트 멀티 오믹스 뷰 어널리시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H&E, 병리 이미지, 그리고 RNA, 프로테인까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분석할 수 있는 패널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튜머 스트로마 이문 인터랙션을 확인할 수 있는 이문 TMA 프로파일링, 그리고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 개발할 때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ADC 인사이트, 그리고 이뮤노 온콜로지 패널이 있습니다. 이런 패널들은 지니움의 5K와 100개 애드온 패널로 트랜스크립트를 분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 24개의 프로테인 패널과 맞춤형으로 이제 애드온을 진행해서 프로테인 패널로 멀티 오믹스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포스터 진입 슬라이드에 각각의 장비에서 I/O 패널로 스페셜 프로테오미스를 분석한 사례이고요. 기본적으로 CD20을 지금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색의 다수로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같은 위치에 자주색의 프로테인이 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은 지너스의 스페이스 인사이트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외에 기본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셀 타입 클러스터링과 어노테이션이 가능하고요. 셀 타입별 이제 DEG 다플락과 위치 분석, 그리고 코 로컬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H&E 그 샘플의 정보와 H&E 이미지 결과까지 해서 병리 이미지까지도 보실 수 있고요. 셀이 얼마나 발현하는지까지도 QC 매트릭스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10월에 새로 업데이트될 공간 멀티오믹스 뷰어 기능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H&E 이미지와 RNA 그리고 프로테인을 동시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니움에서의 셀 세그멘테이션 정보와 함께 아래 프로테인의 마커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왼쪽에 H&E 이미지와 RNA, 지니움의 RNA 정보, 그리고 이제 프로테인 결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렇게 얼라인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툴스의 얼라인 기능을 통해서 동일한 위치에 핀포인트를 찍어주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라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실제 조직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도 매주얼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한 지니움에서의 이제 특정 영역만 분석하고 싶다 하면은 라쏘 기능을 통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셀 타입과 함께 상위 10개의 트랜스크립트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트랜스크립트 영역에서 원하는 셀 타입 혹은 원하는 진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검색하시게 되면은 가운데 지니움 영역에 이렇게 빨간색 다수로 발현하고 있는 패턴을 보실 수 있고, 만약 사이즈가 작다고 하면 트랜스크립트 사이즈를 조절하시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왼쪽의 프로테인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마커만 선택을 해서 실제로 H&E에서 병리 이미지와 함께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프로테인의 발현 양상을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니움 기반의 셀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분석하실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UMap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에는 지니움 데이터만 있지만 왼쪽에서 H&E와 프로테인을 로드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오픈되고요.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얼라인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포인트를 이렇게 얼라인 하실 수 있고,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은 동일 위치에 마우스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만 이렇게 확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왼쪽에 트랜스크립트 부분에서 셀을 검색하시던가 아니면은 특정 진에 검색하시고 이제 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로 분석이 진행되면서 데이터가 출력되게 됩니다. 처음에 로드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슬래시를 키워서 트랜스크립트의 발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확인하실 때는 왼쪽에 지니움에서의 바운더리나 RNA 프로테인 정보를 끄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다수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도 특정 부분만 오픈하셔서 해당 마커만 열람이 가능하시고, 만약 시그널이 작을 때는 시그널 조절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에만 라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셀 타입이 있는지 그리고 트랜스크립트가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인사이트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떤 플로우 차트로 분석했는지 리포트에 나와 있고 지니움 기반의 이제 클러스터링 그리고 프로테움 기반의 클러스터링 정보와 함께 히트맵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추가 분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0월에 출시될 스페이셜 X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스페이셜 X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그리고 클러스터링, 셀 타입 어노테이션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그룹별 디퍼런시에이션, 그 익스프레션 진 분석을 통해 그 그룹 간은 어떻게 진 발현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네이버후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근거리에서 셀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다 자세한 질문은 서포터 계정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QR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은 이후에 이제 피드백 드리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추첨을 통해서 이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켓 지노믹스에서 싱글셀 서비스에 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켓제노믹스의 양승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Your Guide to Single Cell Sequencing Service라는 제목이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실험 부분 쪽에 대한 부분과 저희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 순서대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 네. 저희 로켓 제노믹스는 더 전문적으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19년도에 처음 이제 설립되어서 2020년도부터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고 지금까지 현재 싱글셀 RNA 시퀀싱을 메인으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mRNA뿐만 아니라 좀 프로테인 쪽에도 집중을 하고 싶어서 베르티스나 그런 BD 랩소디와 MOU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그 대한민국 우수 기업 대상도 수상을 하였고 비교적 최근인 25년 7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최우수 단일 세포 시퀀싱 서비스 기업 수상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주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역으로 말씀드리는 게 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 과제 같은 경우에는 40건 정도 이제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 과제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일반 용역 과제 선정수 1위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진행을 했지만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갖고 왔을 때뭐 25년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청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식약처를 포함한 뭐 여러 기관 및 학교의 용역 과제를 많이 수행함으로써 싱글셀 RNA 시퀀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제 AI가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AI 플랫폼들한테 싱글셀 RNA 시퀀싱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들을 주었고 그중에 이제 키워드들만 좀 확인을 했을 때 개별 세포, 뭐 유전자 발현, 세포 간 차이 분석 이런 키워드들을 주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각 세포별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여 세포 간 다양성을 확인하는 기술이다라는 거라고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기술을 좀 정의를 해보았고요. 그럼 이런 싱글셀 RNA 시퀀싱이 기존의 벌크 RNA 시퀀싱이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죄송합니다. 그 벌크 RNA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벌크 RNA를 인풋으로 넣기 때문에 뭐 평균적인 유전자의 발현밖에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 어노테이션이나 이 안에 어떤 셀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싱글셀 RNA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셀 단위로 인풋을 하기 때문에 각 세포마다의 이 진 유전자의 발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걸 통해 마커를 가지고서 이제 셀 어노테이션을 해서 어떤 셀들이 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타입 어노테이션 어떤 셀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 데이터를 통해서 셀 프로포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같은 셀 타입이더라도 어떤 서브 타입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셀이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중에 그런 관련된 뭐 샘플이라고 한다면 특정 슈더 타임을 정해서 어떤 셀이 어떤 셀로 디퍼런시에이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싱글셀 RNA 시퀀싱 레벨에서 mRNA뿐만 아니라 프로틴이나 에피제네틱까지 함께 보는 이제 멀티오믹스를 같이 보는 수준까지 싱글셀 RNA 시퀀싱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접목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에서 가장 중요한 버틀렉 중 하나가 이제 티소 디소시에이션이 되겠는데요. 싱글셀 RNA 시퀀팅의 경우에는 샘플의 퀄리티가 생산되는 데이터의 퀄리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티소 디소시에이션을 할 때 싱글셀 단위로 샘플이 손상 없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티슈 디소시에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매뉴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키트나 뭐 머신을 이용해서 하는 디소시에이션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뭐 핵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요 세 가지를 좀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뉴얼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확실한 답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편하게 그 티슈를 디소시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이 되게 어려운 조직이라서 뭐 아직 레퍼런스가 없는 이런 조직으로 좀 명확히 나뉘는 편이고, 여러 종류의 조직에서 디소시에이션 방법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지금 현재는 나온 상태이고, 이제 나의 연구에 맞는 선행 논문을 찾아서 그거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이라는 이런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기 티슈나 스페시스별로 그 디소시에이션 하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처음에 조직 디소시에이션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키트나 머신을 이용한 디소시에이션 방법 중에 저희는 이제 밀테니 디소시에이터를 사용해서 디소를 처음 시작을 일단 하긴 하는데요. 밀테니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깊은 편이고, 이제 조직별 개발된 상품들도 좀 스페시픽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뭐 레퍼런스가 딱히 없을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밀테니 방법을 이용해서 좀 디소를 시도를 해보는 편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디소시에이션이 좀 잘 되는 편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노하우를 포함해서 모디피케이션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상태의 싱글셀 단위로 디소시에이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티슈를 디소시에이션 했으면 이제 이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정말 라이브 셀만 이쁘게 쫙 있으면은 너무 행복하겠지만, 보통 이제 디소시에이션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데브리라든지 데드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뭐 RBC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샘플을 얻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걸 클린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존재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데드셀이 좀 많다 하면은 뭐 DCR 방법을 통해서 데드셀을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데브리나 RBC들이 많다 하면은 뭐 RBC 리무버나 뭐 퍼커를 이용해서 데브리를 좀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클린업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세포 수만 있다면은 여러 방법들을 시도를 해서 좀 샘플에 더 좀 퀄리티를 올리는 클린업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디소시에이션 했던 그런 샘플들을 좀 통계로 만들어서, 물론 이게 뭐 영구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해서 완벽히 노멀라이제이션 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대까지 디소시에이션을 쭉 진행하면서 각 스테이지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RBC 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바이빌리티가 좀 감소하는 패턴이 보여졌지만, 뭐 키드니나 리버, 뭐 침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바이빌리티가 많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고, 블러드나 렁하고 그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거의 영향이 없거나 살짝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RBC 라이시스 이후에 이제 회수율을 확인을 해봤을 때 브레인이나 키드니, 스킨 같은 경우, 그리고 침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회수율이 적었던 반면에 블러드나 렁, 뭐 인테스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회수율도 높은 편이라서, RBC나 렁 같은 경우에는 뭐 RBC 라이시스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데드셀 리무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데드셀을 제거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DCR 이후에는 셀 바이빌리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이제 셀 회수율을 확인했을 때 당연히 이제 데드셀을 제거하면서 좀 하시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셀 회수율이 50% 이하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뭐 데드셀이 정말 너무 뭐 70% 이상으로 많다거나
그 바이오빌리티가 10% 이하거나 이제 셀이 좀 많은 상황에서는 좀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회수율이 좀 워낙 적다 보니까는 좀 웬만하면은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데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필터를 사용했을 때는 바이오빌리티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뭐 스킨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바이오빌리티가 증가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었고요.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나 렁, 인텐시티, 리버 같은 경우는 필터를 했을 때 회수율이 조금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고, 블러드나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DCR과 마찬가지로 뭐 셀 숫자가 많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전을 해서 이제 그 데브리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퀄리티의 샘플에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소시에이션 방법은 정말 뭐 완벽할까요? 완벽한 방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세포 타입을 다 분리하기도 좀 어렵고, 뭐 태생적으로 약한 셀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뭐 조직이 되게 컴팩트하거나 좀 단단한 조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그 디소시에이션 과정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그 샘플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되게 어려운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전체 mRNA의 발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디소시에이션이 좀 어렵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약한 셀들, 뭐 뉴런이나 이런 좀 약한 셀들은 데미지를 좀 많이 받아서 로스가 심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셀 사이즈가 큰 애들은 좀 캡처가 잘 안 된다는 뭐 이런 단점들이 이제 핵으로 진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이 뭐 완전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프리 mRNA랑 머추얼 mRNA를 다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이토저린의 부분에 있는 머추얼 mRNA는 좀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나 그 MT진 퍼센트 같은 것들은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핵 자체가 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클린업 과정이 조금 힘들다, 약간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여러 조직이나 셀 타입에서는 핵으로 진행하는 거를 권고하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셀 모양이라든지 뭐 약한기가 좀 높은 뭐 뉴런이나 그리고 키드니의 포도사이트 같은 경우에 핵으로 하는 걸 추천하고 있고, 그다음에 머슬 같은 경우 이제 다핵성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질긴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핵으로 진행하는 걸 좀 추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린 세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셀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핵으로 진행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디포사이트도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고, 리버의 헤파토사이트도 굉장히 좀 약한 조직, 약한 셀이기 때문에 해당 여러 조직의 셀들은 이제 핵으로 이제 디소시에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수주로 주시는 분들도 해당 조직들은 저희가 핵으로 진행하기를 추천을 드려서 많이 진행을 하셨고 좋은 데이터를 많이들 얻으셨습니다. 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QC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바이오빌리티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QC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는 이제 셀의 몰폴로지, 그 핵의 몰폴로지를 통해서 여러 그레이드로 좀 나누게 되고, 최대한 이 인텍트한 핵 상태를 확인을 해서 그 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QC를 진행하고 가장 좋은 상태의 핵에서 싱글셀 RNA 시퀀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테넥스 제노믹스 같은 경우는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실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낮은 셀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석이나 뭐 논문 퍼블리시 했을 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넥스에서 멀티플렉싱이 가능한 제품들 좀 많이 내놓고 있어서 휴먼 마우스 제외한 종에서도 이제 멀티플렉싱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샘플 픽스가 가능해지면서 뭐 한 번에 나오기 어려운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픽스했다가 한 번에 하는 등에 대한 굉장히 장점들이 많아졌는데, 최대 단점이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다라는 게 이제 최대 단점이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BD 랩소디나 모비드랍의 플랫폼을 좀 적용을 시켰고, BD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멀티플렉싱 했을 때는 최저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웰 베이스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마이크로웰 베이스이기 때문에 셀 타입 다이버시티 보존이 좀 요용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BD 랩소디 같은 경우는 안티바디가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프로테오믹스 분석에 좀 최적화되어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레퍼런스가 좀 많이 없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분석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모비드랍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 제노믹스랑 동일한 오일 드랍 내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석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새로운 싱글셀
싱글셀 시퀀싱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브의 싱글셀 뭐 수준으로 이제 mRNA나 DNA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고 칩도 가능하게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단점은 한 개 샘플 한 개 키트로 진행했을 때 최저 단가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멀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 타입과 연구 방향에 따른 최적의 플랫폼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의 그 진행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적의 플랫폼을 좀 선정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워크플로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똑같이 티슈에서 디소시에이션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넥스나 이제 모비드랍 같은 경우에는 오일 드랍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BD 랩소디는 이제 마이크로웰 수준으로 이제 그 셀들을 이제 단일 셀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 이제 똑같이 비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제작해서 시퀀싱하는 이런 일종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개 샘플을 한 개 키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코스트가 굉장히 높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게 이제 멀티플렉싱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샘플을 이제 태깅을 해가지고 한 개의 키트로 이제 한 번에 돌려서 이제 샘플 한 개당의 그 단가를 좀 절감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뭐 BD 멀티플렉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BD 팩스에서 검증된 안티바디를 가지고서 샘플들을 태깅을 하고 이걸 풀링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서 나중에 디멀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플렉스나 이제 OCM 같은 경우에는 테넥스 제노믹스에서 나온 제품이고, 플렉스는 앞에서 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픽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샘플을 이제 모았다가 한 번에 진행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FFP 샘플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폴리에이 테일 캡처 방식은 아니고 프로브로 캡처하는 방식이 로 이제 거기에 이제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디멀티하는 방법으로 이제 멀티플렉싱을 하는 키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게 OCM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비드를 통해서 샘플별 레이블링을 하고 나중에 디멀티하는 키트인데, 얘네들은 이제 멀티플렉싱 하는 게 비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섞거나 워싱하거나 이런 게 좀 없어서 비교적 좀 적은 양의 셀로 이제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에이테일 캡처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휴먼 마우스 제외한 다른 종에서도 이제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4개의 샘플 단위로 로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좀 저렴하게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접근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께서 저희에 문의를 주시면은 좀 이렇게 뭐 일렬적으로 딱 안내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그림으로 대충 그려본 건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지금 실험 조건이신지, 어떤 샘플을 가지고 계신지, 뭐 어떤 샘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은 거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만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프레시한 샘플을 싱글 플렉싱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셀이든 뭐 핵이든 뭐 세 가지 모든 플랫폼에서 3 프라임, 5 프라임 쪽 이제 mRNA 시퀀싱은 다 진행이 가능하고, 셀로 했을 때는 사이트식 이제 프로틴 보는 시퀀싱의 앱식 이제 그래서 요 두 가지 진행이 가능하고, 핵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제 뭐 이제 그 멤브레인 프로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렵지만 다만 이제 에피제네티컬리 볼 수 있는 에이텍 시퀀싱은 이제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프레시 샘플에서 멀티플렉싱을 진행하실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비드랍은 원 샘플 원 키트로 최저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렉싱 쪽은 아예 개발을 안 하고 있어서 멀티플렉싱은 모비드랍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이제 BD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로 했을 경우에 멀티플렉싱으로 해서 3 프라임, 5 프라임 쪽 그 mRNA 시퀀싱 플러스 그다음에 앱 시퀀싱까지 할 수 있고, 원래 기존에 핵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요거는 조금 불안정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넥스 제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플렉싱으로 핵이나 뭐 셀이나 다 플렉스 OCM 다 가능하고, 거기에 사이트식이랑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폐회 순서만 남겼습니다. 근데 김종일 교수님께서 지금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